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1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최 상무님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얼굴 좋으십니다. 네. S&P 500하고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 체크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다들 밸류에이션을 체크 안 하고 자꾸 시장 전망하다 보면 자꾸 틀리거든요.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기분 좋은 상승이 있었고요. 네. 주가가 5.9%가 S&P 500 기준으로 올랐고요. 주간 단위로요? 예. 이따 보시겠지만 코스피도 5.7% 올라서 비슷하네요. 예, 주가 기준으로 주간이나 연간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나라 S&P 500이 다 21%씩 빠졌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 한 16%대로 지금 연간 기준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5.9% S&P 500이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0.2%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10% 내외씩 다 올랐고 테슬라만 이러저런 이슈로 인해서 5.5%가 하락했고 메타가 24.5% 그리고 엔비디아가 15.3% 그리고 그간 좀 선방했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헬스케어 주식은 마이너스 3%, P&G 4.9%, 엑슨모빌 1.5% 이 정도로 기술주 위주로 강했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위주로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조정이 조금 애플이나 메타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있었고요. 다른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었고 크게 등락은 없었는데 이제 거의 그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조정도 거의 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YTD로 보면은 마이너스 16.2%가 S&P 500 올해까지의 성과고요. 나머지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좀 선전을 해서 10% 이내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S&P 500 12개월 포워드 EPS는 지금 연초 이후로 3.8% 정도 상향 조정된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15배 초반까지 갔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5배 초반에서는 대체로 그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는 지수가 S&P 5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올라서 17.3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치로 수렴하고 있네요. 네, 평균치로 좀 수렴하고 있고요. PBR은 한 4배 정도 그리고 ROE는 크게 변함이 없는 23.3%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 밸류에이션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20배 초반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애플은 23.6배, 마이크로소프트 24.1배, 그리고 구글은 10배 중반인 15.7배, 그리고 메타는 11.3배, 그리고 30배대로 거래되는 3개 종목이 있는데요. 아마존이 한 36.9배, 테슬라가 35.6배, 엔비디아가 38.9배. 그래서 과거에 좀 높게 거래되던 그 주식들도 대체로 30배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한 종목 더 보이네요. 보니까 일라일릴리가 39배. 1112도 전통적으로 좀 높게 거래되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조금 더 비싸졌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나 그리고 필수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단단했잖아요. 네, 연초 이후로도 7% 상승이에요. 일라일리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 그 PER 기준으로 밴드를 좀 봤는데 대체로 상단 기준에 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밴드로만 보면은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은 좀 꽉 찬 느낌을 좀
받았고요. 예, 방금 제가 7.2% 연초 이후로 올랐다고 했는데 이게 EPS 상향 조정된 게 7.2%고 예. 주가는 27.5% 예, 맞습니다. 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섹터 흐름으로 보면은 주간 기준으로 IT, 커뮤니케이션, 반도체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에 5.9%가 S&P 500인데 네. IT는 10.03%, 그리고 홈빌더도 11.64%, 좀 네. 작은 섹터긴 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87% 이렇게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9.23%, 자유소비재는 5.93%인데 네. 여기에 그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가 좀 빠져서 섹터 기준으로는 좀 그냥 뭐 시장 수준으로 딱 올랐네요. 상황이었습니다. 필반 반도체 지수가 15%나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개월 기준으로도 24.18%로 뭐 전체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올랐네요. 예. 보니까. 지난번에 왜 6월에서 8월까지 예. 랠리를 보일 때도 그때랑 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때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많이 빠졌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물가가 예. 그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책금리의 어떤 경로를 추정해놓은 블룸버그 추정치를 좀 가져왔는데 그래요? 지난 직전에 보셨을 때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네. 2023년 5월 부분이 5.1로 5%가 넘었었던 거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레벨이 좀 내려왔어요. 4.89%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내년 5월 기준인 거네요. 예, 내년 5월 기준. 그 밑에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네. 정책 금리의 경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네. 지난번에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한 5.1% 정도 예상이 네. 됐었는데 그 수준 자체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5% 미만으로. 그래서 4.8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뭐 CPI 발표되기 전만 하더라도 예. 12월 달에도 또 75. 예. 그렇죠. 뭐 그리고 내년 또 상반기에 50bp씩 예. 뭐 그렇게 올린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 상단이 예. 5.1 뭐 이런 식으로 이상이었는데 예. 당장 12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75가 아니라 50bp 예, 그렇습니다. 올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초에는 25bp 예.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레벨 자체가 떨어졌네요. 예, 그럼 뭐 금리 레벨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 레벨이라든지 예. 다른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제 최근에 그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주가상으로 다른 행보를 보였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다우가 굉장히 강했고 나스닥이 약했고 S&P 500 물론 이제 최근 며칠 동안 그 나스닥이 강하게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지수 간 밸류에이션을 볼 때 네. S&P 500은 많이 보지만 나스닥 100이라든지 다우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나스닥 100을 한 거는 그 인베스터블을 한 그 ETF가 네. QQQ라고 하는 것이 나스닥 100을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나스닥 전체 시장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추정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QQQ 투자하시는데 네. 약간 그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나스닥 100이고 또 나스닥 100이 전체 나스닥의 그 비중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네. 나스닥 종목 자체가 뭐 3,700개 뭐 요 정도 됐는데 예. 나스닥 100이 그 중에서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인베스터블한 다는 차원에서 요 나스닥 100을 특히 이제 굳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월 30일 날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네. 9월 말에 그때 수준으로 S&P 500이 15.2배, 15배 초반에 거래되고 있었고요. 네. 나스닥 100이 19배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우는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 14.3배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 달을 지나면서 10월 달, 11월 달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S&P 500이 아까 보신 것처럼 17.3배에 거래되고 있고 네. 나스닥 100이
조금 올라서 21.2배. 네. 그리고 다우 17.1배. 그래서 S&P 500랑 다우랑 거의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셈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굳이 이걸 가져온 거는 계속 이제 닷컴 버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보면서 네. 그때 수준이랑은 좀 말도 안 되는 그 밸류에이션이라서 네. 그때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수준인데 그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멀티플 조정을 많이 받아서 내려온 게 19배 네. 그리고 조금 올라온 게 21배 이런 수준이라서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네.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우리가 뭐 투자 설명회 때도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닷컴 버블 때는요 S&P 500이 40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170배. 예. 네,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거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닷컴 기업들이 망하면서 우리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거 올라가고 오늘도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여주시나요? 예, 보여줍니다. 예. 그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좀 안타깝죠. 예. 그때 이 시장에 몸담고 있지 않은 분들이 특히나 그렇게 닷컴하고 차트 비교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그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쪽에 이제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9월 초에 1트릴리언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면 1,400조. 예, 1트릴리언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40% 정도 빠져 있으니까 네. 한 600에서 700빌리언 정도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테슬라 시총하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네. 좀 착해졌네. 그렇죠. 그나마. 착해졌고 비트코인 하나만 한때 예. 1트릴리언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품이 많이 빠졌죠. 거기다가 이제 그거랑 주식시장 시총이랑 글로벌 주식시장 시총이랑 네. 비교하면은 글로벌 주식시장 시총이 한 100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네. 100트릴리언 중에서 이제 45트릴리언 정도가 미국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100트릴리언에 600빌리언 하면은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닷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그게 그 얼마나 전이가 될까? 그건 조금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 부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닷컴 관련된 주식들은 빠질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쪽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동안은 이래 유동성이 풀리면 위험 자산 하면 주식 시장으로 몰렸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돈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쪽 풀장에만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크게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상품시장 크게 이제 풀장이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풀어주면. 근데 뭐 옆에 보니까 갑자기 뭐 애기 풀인 줄 알았더니 큰 풀이 생기면서 그쪽에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던 거거든요. 이쪽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이거 가상화폐는 너무 위험해서 투자하면 안 되나 봐.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런 면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쪽 보시면은 미국제 10년물이 지난주에만 35bp가 올랐어요. 금요일 날 미국의 채권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35bp가 빠져서 3.81%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채 2년물이 4.33%, 33bp가 주간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52bp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수준, 크게 변화가 없는 수준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41%, 그래서 마이너스 7bp 그 변동이 있었고요. 실질 금리는 1.4%, 마이너스 28bp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0년물이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회사채는 또 역시 빠졌습니다. AAA 등급 그리고 이게 15bp 빠져서 5.02% 기록했고요.
그리고 BAA는 역시 15bp 빠져서 6.18%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힐드 역시 빠져서 35bp 정도 빠져서 8.82% 기록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3bp 정도 올라서 4.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의 레벨 다운이 있었고요. 아까 정책 금리의 레벨 다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3.9% 빠져서 88.9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그 카운트는 9개가 늘어서 62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금속의 대표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이 6.9% 올라서 3.97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하고 미국의 천연가스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각각 7.8%, 14.8%가 하락을 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는 조금 완화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외환시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각각 달러에 대한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가져왔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한 주에 4.1%가 빠졌어요. 네. 굉장히 가파른 보기 드문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6.4%가 빠져서 1313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 주에 6% 빠지는 건 뭐 잘 못 본 것 같은데. 1313원이에요? 예, 1313원입니다. 참 순식간이네요. 예, 1400 거의 50원까지 갔었던 것이 1313원으로 빠졌고요. 우리 최상무님이랑 저랑 같이 모임을 하는 그 모임방에서 1600원 얘기 나왔을 때가 그죠? 예. 그때가 딱 꼭지예요. 보면. 꼭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면은 그 앞에 통화 가치로 보시면 되는데 위안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빠졌고요. 그리고 엔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도 역시 빠졌고요. 그리고 달러화에 비해서 유로 가치가 올랐고요. 그리고 달러화에 비해서 파운드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모든 통화에 적용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보시면은 일주일 주가가 5.7%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그 S&P 500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1.0%가 빠졌는데 역시 이제 하이닉스 쪽의 그 이익 추정치가 계속 좀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5.9%, LG엔솔이 5.4%, 하이닉스가 10.7% 올랐고요. 그리고 LG화학 6.8%, 현대기아가 5%, 4%,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11%, 16.7% 올랐습니다. KB금융도 4.9%.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특히 많이 빠진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률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익 전망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21.7%가 하락을 했는데 YTD로 마이너스 16.6%가 그 코스피가 빠졌고요. EPS가 마이너스 21.9%. 11월 11일 기준으로 PER이 11.8배 기록하고 있고요. PER은 여전히 0.92배로 싼 영역입니다. ROE는 7.84%고요. 주요 기업 PER 보시면은 EPS가 하향 조정되면서 SK 하이닉스가 52배 PER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PBR은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1.3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10배 중반에서 거래됐었잖아요. 근데 꽤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오르면서 19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25배, 34배 각각 되시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가 여전히 5배, 4배, KB금융 3.9배. 그래서 일부 뭐 실적이 하향 조정된 종목 같은 경우 PR이 비싸 보이지만 주가의 메커니즘상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이제 악화됐을 때가 사실 그 PBR이 낮아지면서 싼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향후 그 실적을 일단 나쁜 실적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그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그 추정치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좀 시클리컬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는 주식들이 약간 이제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클리컬은 시클리컬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고요. 네.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장을 보면은 국내 금리도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29bp가 빠져서 국채 10년물이 3.8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이 3.82%였나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비슷하네요. 3.82%였는데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국채 3년물은 3.83%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 그 10월 21일 좀 험악했을 때 국채 10년물이 4.63%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뭐 많이 빠졌네요. 100bp 이상, 100bp 이상 이제 100bp가 아니라 80bp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네. 80bp면 뭐 이 짧은 순간에 80bp면 대단한 아주 큰 거죠. 큰 폭 하락이고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되나 10년물로 봤을 때 한 달여간의 수익률이 8%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듀레이션 감안하면. 예. 그래서 많이 빠졌고요. 3년물도 29bp 빠져서 3.83%. 장단기 금리 차는 가까스로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0.06%포인트. 증시 주변 자금이 0.5조 그리고 늘어나서 49.4조 원 기록하고 있고요. 신용융자도 0.2조 원 늘어나서 16.3조 원. 그리고 거래대금이 놀랍게도 7.8조 원이 늘었어요. 하루지만. 그래서 21.2조 원으로 2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코스닥 13.7조 원, 코스피 13.7조 원, 코스닥 7.5조 원. 얼마 전에는 두 개 합쳐서 14조, 13조까지 예, 어떤 빠졌었는데. 때는 뭐 12조 원대로 갔었는데 20조 원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증권주가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증권주가 거래대금을 바닥을 찍었고 네.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모멘텀을 세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예, 키움증권 기준으로 지난주에 19% 올랐고요. 예. 네. 이런 부분이 다 거래대금이 이제 살아나는 거기다가 이제 거래대금이 살아나게 된 원인이 되는 또 페드의 이제 피복 가능성 그리고 10년물 국제금리도 확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증권주가 그러니까 뭐 증권주가 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그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PF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투자했던 것들 뭐 되게 많이 부실을 될 거다 뭐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금리가 빠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 조짐이 보이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정도로 이번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루 성모님이 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채권, 커머디티 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